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기업인 경우는 15% 이상 변경에 대한 주요 원인 시리즈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는 이 매월 판매 예정 실적을 예정 실적은 결과죠. 결과를 매달 공시를 하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은 기아가 먼저 공시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나오는 건데요. 내수가 38,678대, 수출이 19만 3,456대, 특수가 이게 전기차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3만 2,437대를 팔아가지고 작년 1월 대비해서 19,198대가 더 팔렸고요. 퍼센테이지로는 9%가 더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을 파이낸스 뉴스에서는 현대차, 기아 1월 판매 10만 대 역대 최대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표현할 때 일 도요다와의 격차를 뭐 좁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연 기관차와 친환경차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 증가세는 기저효과 착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저효과라는 용어를 얼마나 경제적인 용어에서 많이들 쓰는 모양인데 일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로 쓴다고 해서 그게 뭐 조금 더 유식하게 보이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저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상으로는 38.4%, 이게 만약에 특수차가 이제 전기차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비유를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투싼에 대한 건데 이거는 현대 거고요. 예, 요것도 현대 건지, 기아네요. 기아. 요즘 기아는 KN으로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1월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이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일본에 이제 뒤처지기 시작했다라고 25년 만에 역전됐다고 하는 또 암울한 그런 뉴스들이 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스루프 타임즈에서 한번 취급해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1062억 원 규모 미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 창사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현대 일렉트릭이 2022년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2조 1천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6.5%가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은 9.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영업이익이 1266.4%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1200%다, 몇백 프로다 하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삽입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0.5%뿐이 안 되는데 이 6.3%로 크게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8%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주요 원인에 대해서 북미, 중동 등 주력 시장 호황에 따른 매출 증가, 요거는 결과를 얘기한 거죠. 원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주력 시장 호황이라는 게 원인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뭐 자원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쉬운 말로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한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물건들을 선별해서 팔았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이익 규모 증가는 이제 결과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주요 변동 요인이라고 양식이 아예 그냥 원인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업들이 이거에 맞춰서 그 원인들을 써주면은 결과는 그 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만 써주면은 원인만 써가지고 좀 핵심적으로 좀 단순하게 표현해 주면은 우리 그 이해 관계자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업이익률을 그 넣어 가지고 뭐 추가 그 공시되는 업체들이 있으면은 영업이익률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기저효과란 이런 용어 대신에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요 내용은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 구매자가 일본이 아니고 미국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는 데서 이렇게 그 1062억 원 규모의 배정용 패드 변압기 3,5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그냥 그 공시된 내용을 요약해서 좀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SK 스퀘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또 그 하나의 그 지주회사를 그 위에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그 지배 구조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매출액이 44조 6천억 원대로서 3.8% 증가했고요. 총 영업비용은 23%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3.5% 크게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률로 비교를 하면은 무려 13.2%나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표시한 거는 메모리 수요 약세,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다. 그리고 또 그 가격 급락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도 크게 내려갔다. 이제 이런 설명이 되겠죠. 간단하지만 좋은 그 원인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S오일 매출이 42조 4천억 원으로서 54.6%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 비용은 약간 낮게 그 증가를 했죠. 0.4% 작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9.2% 증가했습니다. 그럼 SO 오일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국제 유가 및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원인을 잘 얘기를 했고 손익 그 구조라고 하니까 국제 정제 마진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 정유 회사들은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원유를 공급하는 데하고 계약인지 아마 그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원유를 공급하는 어떤 그 공급 그 말하자면은 이 원산지 선유국들하고의 계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제 마진이 그 이 조금 상승하는 거를 그 합의를 봤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제 마진 얼마 먹으니까 뭐 또 계약하는데 참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구 산업이라고 그 전기동으로 그 어떤 이 부수바라고 보통 그러죠. 그 이 전기 시설에 크게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4,29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8.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39.3%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2.5%가 그 하락을 했어요. 영업이익률 그 하기 전에 그 집계표에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얘기한 거는 매출 수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그러니까 수량 증가는 원인으로 했으니까 매출액이 증가했다. 나름대로 그 원인을 그 매출 수량 증가다 이렇게 얘기했고 역기저 효과라고 또 그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로 또 그 표현을 했습니다. 역기저 효과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감소.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 매출 수량 증가해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역기저 효과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아니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징인 건설업의 경우 미청구공사 진행률을 적기에 끝내는 것이 매출 추가 인식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매출액이 1조 4,62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이 31.2%로 한 4% 이상 올라갔죠. 4.6%.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꾸로 32.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기착공 현장, 이게 이제 미청구공사를 그 계산하는 그런 공정인데 원활한 공정으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출은 증가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원자재 가격, 건설 자재가 에, 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외에 건설업의 대부분은 그 외주비,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 그 건설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비, 이 금액도 좀 크게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 매출이 14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56.3% 크게 증가했고요. 총 영업비용은 그 48.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업이익은 거의 100% 증가를 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원인은 여객 수요의 꾸준한 회복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물 사업의 지속적 수익 창출이다. 어, 지속적 수익 창출, 이것도 결과 같은데 결과로 결과를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팬데믹 이후로 대한항공이 여객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 화물 수송으로 항공기들을 좀 내부를 개조해 가지고 어, 화물 운송으로 이 승부를 본 것이 주요했다는 그런 또 내용의 그 분기 보고서에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한진칼이 이제 그 지주회사 성격인데요. 뭐 매출액이 작은 것은 그 어떤 이익 배당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건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35.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7%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99억 적자였는데 154억 원 흑자를 내 가지고 전환된 거로 하면은 255.4%가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하면은 이게 지주회사니까 관계회사 실적 개선 및 종속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흑자 전환이다. 뭐 지주회사로서는 원인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표현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관계회사가 대한항공이 제일 크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그 대한항공이 99.6%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기왕이면은 뭐 핵심 관계회사 실적이 대한항공이 몇 프로 뭐 증가를 했고 뭐 이런 내용도 좀 덧붙여 주면은 조금 더 친절한 금자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액이 25조 6천억 원대로서 43.4% 증가했고요. 총 영업비용은 약간 낮은, 그러니까 한 0.7% 정도 낮게 됐으니까 영업이익이 57.9%로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전 제품 구매, 배터리 판매 확대 및 주요 원가 상승분의 판가 인상 확대로 실적 개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할 때 많은 기업들이 원재료 상승분에 비해서 그 가격 상승 압박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낮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서 팔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풀무원 그 매출이 2조 2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9.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1.1%로 2.5%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7.8%가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그 원인을 설명한 것은 국내의 판매 호조, 원인에 따른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 부담에 따른 이익의 감소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상승분에 대한 판매 가격 상승 압박분을 그만큼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요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연간 잠정식적 얘기할 때는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법인세전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까지만 이렇게 공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것은 영업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삼성물산 관심 대상 회사인데 매출이 43조 1,6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5.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한 3.1% 정도 낮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111.4%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를 각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 계산했다. 조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결과를 얘기한 거죠. 또 원인 얘기 한 것보다도 경쟁력이 원인이다. 자,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쓰면은 되겠네.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삼성물산이라는 어떤 회사의 격을 생각해서 향후 조금 더 친절한 금자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내에는 또 건설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업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매출이 3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6.8% 증가했었는데 영업비용이 11.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8% 감소했는데 회사의 설명으로는 산업자재 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 증가한 게 아닌데 결과로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타 부분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이익을 감소했다. 기타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의 쪽은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산업 자재 부분은 이익이었는데 기타에서 영업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줄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조금 분석하면서 좀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요렇게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약간의 의문수, 물음표를 좀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이스트이라고 어느 회사 반개회사인지 자회사인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매출액이 3,156억 원으로서 39.6%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41.2%로 조금 2% 정도 더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6.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결과로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외화평가 손실 등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까지 뭐 했는데 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고 매출액은 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왜 매출액 증가보다 왜 낮았는지 그것도 그러면은 차라리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법인세전 이익은 영업의 손익 내용이 어떻다. 기왕에 얘기를 요거 이제 외화평가 손실이 아마 금융 비용으로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3.6%가 소폭인지 요거로 봐서는 이제 소폭으로 보입니다. 한농화성 매출액이 2,39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거꾸로 3.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4.8%가 떨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영업 시황 악화에 따른 판매 마진 감소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여기도 원재료 가격 상승만큼 크게 올릴 수가 없는 영업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4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5%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은 그거보다 적게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7.6%가 감소했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해외 일부 지역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하락하며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영업이익이 감소했느냐 그러면은 해외 일부 지역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떨어져서 뭐라든지 결과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코로나19가 영향이라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돈을 또 번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기업이 매출이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적절한 원인으로 표기하기에는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모레가 매출액 하락하는 것은 중국에서 그 중국의 판매분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들은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생활건강 한번 그 2부에서 시리즈 2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비교를 위해서 했는데 이 연결 금액은 그 아모레퍼시픽보다 매우 큽니다만은 그 다른 그 중소기업들이 더 있어가지고 아모레에 비해서는 어쨌든 7조 1,857억 원으로서 그 12.2%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업계가 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거죠. 두 회사만 보면은 한국의 화장품 업계는 대부분이 재미를 못 봤을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스크를 쓰면서 그 여성분들이 화장을 눈 화장 정도만 해가지고 마스크 쓰면 이쁘게 보이는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마스크를 일부러 또 안 벗는다. 감춰진 매력. 뭐 이런 거죠. 완전히 그 나체보다도 우리가 좀 더 그 이게 호기심이나 그 이렇게 관심이 갈 때는 좀 뭔가 가려진 그런 그걸 봤을 때 더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성점 그 호기심이 더 발동을 한다 하고 뭐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회사가 원인 설명은 경기 침체, 너무 이것도 경제적인 용어를 우리가 그 개별 기업에서 나오는 얘기, 인플레이션 뭐 너무 좀 거창합니다. 소비 둔화에 따른 이익 감소다.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고 이거 뭐 대중국 얘기는 안 나오네요. 중국 얘기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요. 중국의 이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 봉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던가 그러지. 이게 뭐 국내에서 이렇게 그 발표하면서도 중국 애들 눈치를 보는 뭐 중국 그 수요가 많아서 눈치를 보는 이런 표현들로 양사가 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건 말이죠. 요즘은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까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NF라고 이게 그 패션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으로서 44.1%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은 조금 더 증가했어요. 45.2%.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1.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늦게 그 분석을 하는 바람에 삽입을 했습니다. 0.7%. 영업이익률은 마진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설명한 걸 보면은 분할기일로 설립해가지고 작년도 거하고 비교는 그 8개월치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대비 비율이라면은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그래서 제가 환산 증감률을 했어요. 어, 이 이거 그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 8 나누기 12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산 증감률이 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B가 브랜드 이름이고 디스커버리들도 그 브랜드명이죠. 주력 브랜드의 국내 및 해외 판매 호조에 따른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요거는 결과인데 결국 해외 판매 국내 및 해외 판매 호조다.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 어, 그러니까 팬데믹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보면은 제 느낌은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메리츠 증권 주로 제조업을 하지만은 메리츠 증권이 제가 그 일부 그 주식을 할 때 이 메리츠 증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공시가 됐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 매출액이 57조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145.4%가 증가했고요. 그 총 영업 비용이 150%더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그 금액상으로는 증가한 것이 15.1%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업이익률로 비교해야 실제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원가 회계 개념으로 할 때는 영업이익률, 스루프트 회계로 할 때는 스루프율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운영 비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2차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리츠 증권도 작년에 2.2%그 영업이익률이 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되는데 회사 주요 원인 설명은 파생 상품 및 외환 거래 이익 증가에 따른 매출액 변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증권 8949 수수료는 뭐 그 비중이 매우 미약하고 대부분 그 매출액에 변동된 것이 파생 상품 거래하고 외환 거래 환율 그런 거에 의한 매출액 변동이 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지만은 주식 매매 수수료 가지고 영업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게 57조까지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 여기까지 그 오늘 그 2월 2일까지 일단 그 오전 중에 그 공시된 중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그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